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원래 오늘 이희호 여사의 막내 아들인 김홍걸 민화협 의장의 인터뷰가 예정됐었습니다. 북한 식량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었는데요. 오늘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을 읽으며 김대중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 두 분이 부부로 동지로 시대의 동반자로 사는 모습을 보며 참 많은 것을 배우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거목의 아내로만이 아니라 여성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흔들리지 않고 걸어간 이희호 여사의 삶이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하늘에서도 조국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이 여사의 유산이 오늘의 파란 하늘처럼 느껴집니다. 대한민국을 생생하고 상생하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지성인이었던 이희호 여사를 추모합니다. 2019년 6월 11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한진그룹 상속세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중소 중견기업의 상속세에 관한 인터뷰입니다. 가업상속공제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건 역시 저를 포함해 방송 듣는 분들의 대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도 이 경제를 조금씩 알아가는 경조알이 되려면요. 이런 주제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가업상속공제가 뭔지 또 어떻게 개편하겠다는 건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어제 상속세 이야기하면서 오신 분한테도 여쭤봤는데 우리 팀장님은 물려받을 유산이 있으십니까? 없을 것 같은데요, 아마. 저는 사랑과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건 있으시죠? 네,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빚은 없으시죠? 물려받을 빚은. 네, 빚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다행인 걸로. 자, 어제 오늘 어떻게 본의 아니게 우리 상속세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먼저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뭔지 이 개념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가업을 물려줄 때 기업이 내는 상속세를 감면해 준다 이런 겁니까?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거에 한 가지만 수정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상속세를 내는 주체는 기업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경영자가 이제 상속이 발생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부고시겠죠. 그 상황에서 상속을 받게 되는 친인척이 내야 하는 세금을 깎아주는 게 가업상속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기업 상속 공제가 아니라 가업 상속 공제예요. 네, 제도의 정확한 이름이 가업 상속 공제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가업은 어제 우리가 이야기한 한진그룹 같은 그런 데가 아니죠? 맞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도 취지 자체가 네. 그런 어떤 대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이 제도가 만들어졌다기보다는 네. 말 그대로 가업. 좀 쉽게 말씀드려보면 일본 같은 케이스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본에 100년 된 우동집. 네. 근데 그 우동집은 보통 아버지, 어머니, 자식 그 정도의 가게 단위로 운영이 되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가게 단위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상속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가업상속공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가업이라는 우리나라 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의 기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기준은 어느 정도고? 매출액으로 합니까? 지금 기준은? 현재 기준으로 하면 매출액 3천억 미만인 기업들이 대상인데요.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우리나라에 기업이 많죠. 근데 이제 그중에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네. 그게 대략 3만 2천 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매출액이 3천억 미만인 기업이 96.5%입니다. 그러니까 많은데요? 애지간한 이제 기업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팀장님 얘기하실 때는 일본처럼 무슨 오뎅 가게, 네, 그리고 신발, 네, 예를 들면 장인들 네, 이런 기업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자 가업 문화를 활성화시키고자 한 거였는데 오뎅 팔고 수제화 만들어서 3천억 원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어렵죠. 그럼 네.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 거 아닙니까? 사실 그래서 이 제도가 원래 맨 처음에 도입된 건 1997년입니다. 네. 근데 그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 대상은 중소기업만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공제액은 1억이었습니다. 그게 2007년까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되다가 1억이면 뭐. 예. 근데 네. 2007년 이후에 네. 대략 이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죠. 지금 이제 대상이 매출액 3천억 미만이라고 해서 중견기업까지 대상이 되고요. 네. 공제액은 500억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렇군요. 오뎅은 일본어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우동 가게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오뎅이라 그랬네요. 어묵입니다. 제가 지금 말해놓고도 잘못된 것 같아서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요. 그래서 지금 팀장님 한 얘기를 못 들었어요. 농담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1억 원 정도의 기준이었는데 이게 97년 도입 당시예요. 네. 그런데 2008년도에 30억 원. 2009년도에 100억 원, 네. 2012년도에 300억 원, 2014년도에 500억 원으로 급격히 상승했어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제 이 제도가 이렇게 화두가 될 만한 제도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처음에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상속세를 내는 인원이 대상자의 대략 한 2.5% 정도입니다. 그럼 이들을 위한 제도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의 규모면 2.5%에서도 그 안에서도 2.5% 정도일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주된. 네. 그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신 바가 있고 그것 때문에 제도가 이렇게 좀 확대가 되어 온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는 건데 설마 2.5%만 주장한다고 해서 바꿨겠어요. 나라에서도 뭔가 명분이나 이유가 있었겠죠. 정부에서도. 사실 원래 이제 작년 말부터 재계에서는 지금 이제 매출액 3천억, 그다음에 공제한도 500억 이걸 늘려달라고 그랬어요. 네. 뭐 매출액은 1조, 뭐 공제액은 1,000억 원. 사실은 근데 뭐 설명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오늘 발표된 그 개편 방안에는 그 매출액과 공제액이 늘어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존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재계에서는 사실은 뭐 지금 개편안이 그래서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성명서도 상황이죠. 냈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면 지금 매출액 부분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게 없는데 그래도 크게 바뀐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바뀐 게 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이번에 개편된 가업 상속 지원 세제 중에서요. 주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상속을 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거다 보니까 깎아주는 만큼 지켜야 되는 조건들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사후 요건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네. 원래 이 상속 이후에 10년 동안 그 기업에 이제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든지 뭐 자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된다든지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아, 그걸 충족해야 상속세를 먼저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년이란 조건이 7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0년 동안 고용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7년으로 줄였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고용을 10년 동안 평균 100% 그러니까 상속 시점과 비교했을 때요 대략. 근데 중견기업은 120% 유지가 조건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0%면 사실상 고용을 더 늘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견기업 같은 경우는 그 120%의 기준을 100%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건을 완화시켜 준 건 아니지만 사후에 네. 해야 할 조건을 완화시켜 네네, 줬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결국은 일자리와 관련된 얘기고 네. 또 이거는 임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건 좀 유리한 조건이 된 거잖아요. 네, 뭐 전보다는 확실히 조금 더 유리했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소속돼 있는 참여연대에서 이번에 이 가업 상속 공제가 부의 대물림을 용이하게 하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 개편안은 잘못됐다. 그러면 이렇게 확대는커녕 오히려 축소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사실은 제도의 계약을 막는다는 차원에서는 이번 개편안이 뭐 저희가 한 줄 평을 하자면 네. 계약은 막았다. 계약은 막았다? 왜냐? 매출액을 늘려달라,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그건 안 재계의 했으니까. 요구를 받아들여지는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제도가 그렇게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1년에 대략 신청이 70건 정도도 안 돼요, 사실은. 그리고 실제 공제를 받는 기업들은 70건에서 한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는 사후 요건이 좀 굉장히 빡빡하다는 뭐 의견들이 충분히 있었죠. 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도 좀 검토해볼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제도 자체는 정말로 극소수의 최상위 자산가들이 혜택을 보는 제도인데 제가 사실 좀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제도를 이렇게 개편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힘을 쓰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도 거기에 의문이요. 이번 정권은 특히 기업들의 부의 대물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실질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어찌 됐건 완화시켜 준 거잖아요. 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 한다 해도. 네네. 그 이유가 뭘까요? 저도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이 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된 건 작년 말 정도입니다. 네. 작년 말 정도에 아시겠지만 이제 뭐 이렇게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뭐 어떤 반응과 함께 이제 재계 요구가 많이 전달이 되는데요. 네. 그때 재계에서 주로 요구했던 바가 상속세가 너무 많다, 너무 높다. 그게 주된 요구였고. 아니 그거하고 경제 안 좋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그게 상관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재계가 그걸 요구하니까.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조금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호해야 한다. 네.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려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대물림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상속세가 너무 발목을 잡는다 이런 논리겠죠. 네, 맞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뭐 재계의 논리는 그런 논리죠. 네. 근데 이런 논리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평가하세요? 꼭 대를 물려줘야 그 기업이 잘 됩니까?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네. 기업을 뭐 예를 들면 창업한 창업주가 있다고 치고 그 창업주가 한 뭐 몇십 년 동안 굉장히 그 기업을 잘 뭐 발전시켰다고 본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창업주가 그랬다고 해서 그 자식 세대가 똑같이 잘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죠, 사실은.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니까요. 예, 경험도 다르고. 사실은 기업을 대물림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기업이 물려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상속을 받는 그 사람의 에게 세금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의 취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업이에요, 가업.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가업을 전승하는 데 있어서 세금이 부담될 수 있으니 작은 단위 가업 같은 경우에는 네. 거기에 한해서는 세금을 좀 깎아주겠다는 취지였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오히려 예를 들면 어묵집을 한다든지 아까 네네. 이야기한 것처럼 네네. 뭐 예를 들어 한복을 만드는 우리의 네. 전통 사업을 하는 데라든지 네. 그런 데에는 이득이 남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데 물려주는 데에 있어서의 상속세를 좀 감면해 주면 지금 말한 취지가 될 것 같고 97년도에는 1억으로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공제액이. 근데 네. 이게 3천억 원 이하면 저는 제 주변에도 3천억 원 이하의 기업은 못 봤는데요. 그래서 저는 참 이거를 공부하면 할수록 이걸 왜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모셔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렇다면 참여연대에서는 궁극적으로 어떤 거를 조금 요구하시는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가업상속 공제 제도 자체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를 일단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렇다면 원래 취지에 맞게 그 적용 대상을 비상장 기업, 중소기업으로 한정해야 된다. 네. 그리고 공제도 당연히 줄여야겠죠. 지금 현재 사실 상속세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죠. 사실 상속세 세율만 보면 네. 국제적으로 한국이 그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한가요? 뭐 잘 분할 납부도 아시겠지만 가능하고. 뭐 최대 세율이 이제 50%이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실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속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은 2.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공제 제도가 많습니다. 이런 가업상속 공제가 아니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상속세 공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이 세금을 거의 내지 않으시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50%라는 세율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속 재산 대비해서 실제 그럼 세금 얼마 내느냐를 따져보면 20%가 채 안 돼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세금이 많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실제 팩트랑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지금 제가 어떤 분의 사설을 좀 들고 있는데 이분의 주장은 오히려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가업의 규모를 제한하지 말고 대기업 경우에도 이런 상속세 문제에 있어서 좀 공제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그 근거로 된 주장들은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속세 납부로 인한 지분 자산의 감소, 이로 인해 경영권 보호가 되지 않는 문제는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등 기업 규모로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론하시겠어요?
사실 오늘 개편안 중에 가업 상속 공제 외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연부연납이란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대기업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연부연납 같은 경우가 사실은 조건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렇게 길게 하지를 못했어요. 뭐 최대 5년 정도였는데 이번에 제도 개편을 하면서 최대 20년까지 가능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근데 연부연납을 한다는 건 이제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라 나눠서 내게 해주는 것이죠.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런 공제 제도를 해줄 필요가 사실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네, 계속 네. 몇 번을 강조하고 네네. 계세요. 네네. 그러니까 기업이 세금을 안 낸다는 얘기는 이것 때문에 기업의 경영이 위축될 이유가 없다. 네, 맞습니다. 개인이 내는 세금이니까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기업이 위축된다는 건 그 기업의 규모가 말 그대로 가업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위축이 되는 것이지. 지금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업들도 네. 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는 건 누구나 주주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주주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이 부고시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깎아준다? 네. 이상하지 않나요? 저희는 이상한데 또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참고로 거예요. 2.5%.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신 분들은 본인이 부고시 자기 자손 세대가 상속을 하게 되면 그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하셔야 되거든요. 깎아주는 그렇죠. 거 없습니다. 네. 지금 그 예전에 중소벤처기업부였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100년 가업을 좀 힘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이 상속세뿐만 아니라 네. 저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없어져가는 산업 분야에 있어서 조금 힘이 돼줄 수 있는 거잖아요. 디딤돌이 돼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우리 경제의 기본적인 문제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갖고 있어서 저도 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세재정기획센터 팀장으로서 이 기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조금 정부에 첨언을 하신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는 지금 사실은 뭐 경기 하방 압력부터 해서 대외적인 여건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추경안도 사실은 국회에서 잘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핵심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면 이 문제는 단순히 가업상속공제 사후효과를 완화하고 뭐 대상을 늘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세제 전반에 관련해서 상속세가 사실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세금입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상속세 관련된 전반적인 얘기를 좀 다시 하면서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그리고 정책 기조에 맞게 좀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 좋은 경기 상황 속에서 진짜 다뤄야 할 문제는 이게 아니고 또 우리 시대에 사실은 이 수저 색깔 문제가 전 세대를 통틀어 예민한 문제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상속세가 사실 이 수저 색깔을 나누는데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공정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적용돼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김용원 팀장과 함께 가업 상속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